마을 안 진솔한 고향 시민들의 사람 냄새를 따라 발맞춰 맛맞춰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떠나는 진한 수다 한바탕 톡톡. 웃기면서 슬픈 순간을 종종 만나기도 하는데요. 발맘 수다고양의 루비캣입니다. SNS에 올라온 오픈 나의 일상이란 코너에서 읽었던 이야기 하나 소개할게요. 어떤 사람이 편의점에서 저기 여기서 용기 팔아요? 아르바이트생 정원에게 물었답니다. 이에 정원은 동공지진을 일으키면서 저기 용기는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답을 하니까 그 자리에 있던 분들이 모두 빵 터졌다는군요. 아니요, 락앤락 같은 거 말이에요. 곧이어 헐레벌떡 뛰어온 사람이 말을 건넸답니다. 이 이야기를 듣던 정원이란 고객은 한동안 배꼽을 잡았다고 하네요. 오순도순 책 읽는 소리. 색색별 주제의 책을 다양한 시민들과 함께 오순도순 읽으며 서로의 다름을 발견하고 마을 안 생활 속 지혜를 찾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세대별 북토크 오소리 코너를 채워주실 류이동님, 조원실님, 정현우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여러분도 일상에서 우픈 이야기들을 만난 경험들 계신가요? 저부터 하겠습니다. 예. 뭐 최근에는 우픈 일은 없습니다. 예. 뭐 웃기면 웃기고 슬프면 슬픈데요. 예. 조금 제가 예전에 일을 이 에피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땡땡 전에 네. 예. 제가 대학교 1학년이었던 시절이었는데요. 예. 진짜 오래됐네. 와, 파릇파릇했었겠네요. 네. 예. 에피소드 하나만. 예. 네. 뭐 여러 가지 얘기도. 그때는 카카오톡이 없었죠. 문자 메시지를 정말 더 활발하게 했죠. 문자 메시지를 제가 잘못 보내서 황당했던 목숨이 위태로웠던 에피소드인데 제가 1학년 때 검도 동아리를 들었었어요. 검도부 선배들 무섭지 않습니까? 체육학과 선배도 있고 하는데 1학기가 지나고 여름방학 지나고 이제 2학기가 됐어요. 예. 근데 2학기 검도부 동아리장이라고 하죠. 예. 동아리장이 새로 이제 오셨는데 예. 그 선배가 조금 후배들한테 조금 안 좋은 평을 받던 그런 분이었거든요. 예. 조금 진상 너무 좀 사봤나? 뭐라고 하냐면 좀 그렇고 좀 되게 좀 싫어하는 그런 타입 있잖아요. 예. 후배들이 대학에서 그런 사람이었는데 너무 강압적으로 대하고 그래서 부원들이 한 명 두 명 이제 막 안 나오기 시작하면서 자발적인 탈퇴를 하기 시작했는데 막 이제 어느 때처럼 문자로 막 이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안 나오냐? 뭐 안 나오면 너 어떻게 뭐 해버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막 친구들끼리 동기끼리 조금 소위 말해서 좀 짜증이 나서 제가 친구한테 야 누구야 혹시 뭐 철수가 너한테 뭐라고 안 했냐? 갑자기 슬퍼질라고 이 문자를 제 친구한테 보냈는데 그 답장이 왔어요. 선배한테 네. 보냈죠. 그 선배가 답장이 온 거예요. 연우야 이거 나한테 보낸 거 맞니? 어떻게? 네. 직속으로. 네. 너보다 4살 많은 선배였는데 4학번 위에 선배였는데 예. 그래서 죄송합니다 선배 이렇게 문자로 보내고 예. 그 후로 다시는 동방에서 예. 그분을 뵙지를 못했다는 졸업할 때까지 피해 다녔다는
정말 예. 민망했던 슬프디 슬픈데. 네. 예. 죽도로 맞을 뻔했어요. 죽도록. 죽도로 좀. 네. 근데 요즘에 그게 SNS가 발달이 돼서 그 오히려 밴드나 카톡에 옮겨놓는 거를 잘못 옮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민망한 사례를 정말 네. 많이 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네네. 예, 그 우픈 사례 하나 소개할게요. 저희 딸내미, 작은 딸내미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봄이 너무 잔인하대요. 그래서 자기는 봄을 요즘에 이렇게 봄을 끝에다 둬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분이 바라봄? 예? 네, 바라봄 뭐. 예, 네. 바라봄 뭐 이런 것처럼 예, 그래서 자기에게 잔인한 봄을 딱 표현하면 시험봄. 어떡해. 그래서 자기에게 중요한 봄이 있대요. TV봄, 노라봄. 되게 이란.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따님이 되게 센스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엄마 머리 위에 올라가요. 좀 방송에 대한 감각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방송하고 싶어 해요. 에피소드 예. 제공자. 게스트로 나중에 초대하면. 네. 그랬더니 엄마 요즘에는 그런 유머는 통하지 않아요. 뭐 예, 얘기를 좀 해주기도 한다는데 네. 예, 하여튼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 한편이 웃기기도 했지만 가슴 한편이 좀 아련하기도 했습니다. 예, 벚꽃을 좀 즐겨보았으면 네.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큐. 동네 구석구석 우리 마을 이야기 고양이 팟캐스트 제작단이 여러분 곁에 함께합니다. 시민들이 발로 뛰고 주민들이 주인공이 되어 한 올 한 올 엮어가는 고양시 마을 라디오 고양이 팟캐스트. 지금 여러분은 발맘발맘 수다고양을 듣고 계십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21장에서 25장까지 심도 있는 토크 여행 떠나볼까 합니다. 일상에서 마을을 지날 때 의식적으로 이용하시는 교통수단들이 좀 있으신가요? 뭐, 최근 지인분들 중에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시면서 그 통발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그 아래 바퀴가 있고요. 그냥 그 앞에 지지대가 있어서 마치 사이보그처럼 이렇게 서서 이렇게 가신 콩콩을 타고 간다는 킥보드 같은. 예, 맞아요. 네. 그걸 통발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또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뭐 기름이 들어가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환경도 생각하면서 본인의 몸을 또 돌보신다고 의식적으로 좀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뭐 마을한 교통수단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어떤 특별한 도구들이 좀 있으신가요? 저희 어머니 얘기를 한번 할게요. 예. 저희 어머님은 60세가 넘으셔서 자전거를 처음 타시기 시작해서 지금 70세가 넘으셨는데 지금 마을에서 자전거로 정말 열심히 다니세요. 와. 이제는 버스 기다리는 시간이 아까워서 자전거를 탄다고 하시거든요. 이야. 근데 너무 기발한 게 뭐였냐면 자전거를 한번 잃어버렸었어요. 근데 그 자전거를 세워놓은 앞에 블랙박스를 통해서 자전거를 찾은 적도 있고요. 이야. 완전 엄마한테는 정말 중요한 자동차보다 더 중요한 교통수단이 됐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아파트에서 버려진 자전거를 엄마가 한 대 더 마련을 하셨어요. 오, 예. 그래서 갈 때는 지하철에 대놓고 서울 갔다가 오다가 만약에 자전거가 없을 때는 또 거기에 묶어놔요, 한 대를. 그래서 집에 한 대가 있고 전철역에 한 대가 있어요. 이야. 굉장히 멋있게 지금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자가용이 2대시네요. 네. 근데 굉장히 낡았어요. 근데 바퀴도 가를 정도로 갈고 기름도 쳐가면서 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야. 네. BMW 아시나요? 버스, 메트로, 워킹 아니에요? 예, 워킹 네. 맞아요. W 워킹. 예, BMW도 이용하시고 또 자전거도 2대나. 네. 예. 또 다른 분들은 저는 이제 의도적으로 사실은 이제 교통보다도 이제 건강을 위해서 주로 걸어 다니거든요. 근데 그래서 건강하시구나. 네, 선생님. 좋은 점이 많이 있어요. 네. 그 이제 버스 안 타니까 이제 돈 아껴지죠. 네. 아, 예. 또 건강해지니까 뭐 좋고. 근데 이제 다만 시간이 이제 좀 여유 있게 조금 일찍 서두르면 돼요, 뭐든지. 그래서 그 습관도 좀 뭐라 그럴까, 약속 시간보다 미리 챙기는 그런 버릇이 생겨서 약속을 더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1과 3등이라고 할까 봐. 제가 되게 본받아야 예. 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런 또 좋은 점이 있어요. 제가 인사를 많이 받는데 아파트에 그
엘리베이터가 이제 낡아서 23년 됐으니까 예. 엘리베이터를 요새 수리를 하는데 새로 이제 교체를 해요. 근데 이게 한 달 걸리더라고요. 자, 생각해 보세요. 1층에서부터 18층까지, 1층에서 뭐 20층까지 이거 걸어 다닐 거 생각해 보세요. 저는 평소에 걸어 다녔기 때문에 어느 누구한테도 뭐 뒤떨어지지 않고 그냥 일상적으로 이제 걸어 다녔는데 예. 네. 요즘에 인사 받는 게 평소에 훈련하셔서 참 좋으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서 이제 피어틴이라고 그래가지고 자전거 많이 네네. 이제 설치해 놨잖아요. 네. 예. 근데 이게 좀 개몽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사용하는 거를 좀 잘 했으면 공공물인데 예. 좀 네네. 좋겠는데 요즘 학생들이 조금 이제 불편해서 그런지 뭐 하여간 좀 망가질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은 참 좋은 정책이고 앞으로 요즘 미세먼지 아주 굉장히 하잖아요. 예. 그래서 예. 자전거 타는 거를 좀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교통도 예. 좋고. 예. 예. 공공재를 좀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네. 다른 것보다 맞습니다. 소중하게 좀 다뤄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혼자 이용하시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니까요. 예. 저도 최근에 몸 돌보는 차원에서 내려갈 때 엘리베이터 이용하지 않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막상 일주일에 몇 번 안 되기도 하더라고요. 어느 때는 손가락을 꽂기도 하고요. 그래서 운동을 생활 속에서 습관화하기가 참 일상에서 잘 물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하고요. 조원주님께서는 마을 안에서 자원순환 마을과 관련해서 새롭게 일하시게 되셨다 이야기 들었어요. 좀 자세한 이야기 나눠주시겠어요? 예, 고양시에서 지금 많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청정 지역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 입장인데요. 예. 지금 선유동은 아직까지도 정말 고라니와 새소리가 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을이거든요. 예. 그래서 더 이제 나빠지기 전에 그 환경을 잘 보존할 수 있는 마을이 되게 하면 어떨까 해서 자원순환 마을에 추천되어서 지금 선정이 되었어요. 아, 예. 그래서 지금 고양시에서 지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죠. 쓰레기 수거를 안 해가서 굉장한 문제를 겪고 있는데요. 예. 쓰레기를 안 버리게 하거나 이제 그게 제일 우선이겠죠. 그런 예. 교육도 필요하고 계명도 필요하지만 버려진 쓰레기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지금 자원순환 마을의 차원은 버려진 쓰레기가 자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마을에서나 어떤 다른 지역에서도 쓰레기 가지고 뭐 장난감도 만들고 뭐 폐품을 이용해서 만들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상품화 되지들 못해서 여기저기 또 굴러다니면서 또 다른 쓰레기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활용적이고 소비가 되어서 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자원으로 만들자라는 취지에서 지금 계속 회의하고 준비하고 있고요. 제일 처음에 할 게 이제 지렁이를 이용해 가지고 커피를 우리가 되게 많이 먹지 않습니까? 예, 그 예. 커피 찌꺼기하고 같이 활용해서 이제 생명토 같은 그런 것들을 만들고 또 작물을 이용해서 이제 그걸 좀 더 저희들이 먼저 해보고 좀 넓게는 고양시 전역에 주부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까지도 한번 해보자고 지금 예. 마음 먹고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쓰레기를 그냥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지로 포인트로 만드시려는 노력으로 좀 들려요. 네. 예. 네. 실제로 그런 노력들이 계속 필요하고요. 예. 자연스럽게 지역 통화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최근 광원도는 지역 화폐 일종인 강원 상품권을 발행했고요. 성남시 역시 성남사랑 상품권을 발행했죠. 이 밖에 대전의 두루, 과천 품앗이, 서초 품앗이, 성남 누리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요. 지역 화폐 발행을 통해서 주민들이 서로 소유한 자원을 교환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역민들의 노동과 물품을 거래할 수 있는 교환 방식이죠. 학자는 다자간 품앗이 제도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성남시 역시 청년 취업난 해소를 목적으로 해서 만 24세 이상 청년에게 연 50만 원어치 성남사랑 상품권을 지급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가맹점은 7천여 곳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재래시장이 좀 활성화되는데 한 몫을 했다고 하기도 하고요. 지역화폐가 고양시에서도 발행한다면 어떤 자원들을 좀
교환하고 싶으신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과 실제로 사용하고 싶은 자원들을 좀 교환하실 수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들을 위한 어떤 특별한 생각들이 있으신지요? 그 고양시에서는 저기 풍산동? 예. 거기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제 그루라고 하는 표현으로 해서 그 동네에 이제 마을의 그 화폐를 활용하고 있는데 예. 그게 좀 전체적으로 좀 퍼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또 연구를 좀 하는 중인데요. 예. 고양시에 보면은 이제 그 로컬 푸드점이라고 해서 그 이 지역에서 나는 그 식품들, 농산품들을 이제 그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그 유기농으로 해서 이제 팔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고양시도 빨리 지역 화폐를 개발을 해서 예. 그 농산물 유통을 좀 제대로 해주고 지역 경제를 좀 살리는 쪽으로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그 외국의 사례 듣기로는 청년이 시간이 남아 돌았대요. 그래서 이제 교환을 하기를 그 품목에다가 나는 남아 도는 시간 이라고 썼대요. 네, 그런데 그거를 보고 지역의 어떤 그 여인께서 본인은 시간은 많은데 어떻게 놀아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그 마을에 있는 곳곳의 자원들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분들이 만나서 남아도는 시간을 그렇게 지역의 자원들을 탐방하고 돌아가는데 쓰고 또 남성은 또 갖고 있었던 자원 중에 하나가 고장난 물건들을 고쳐줄 네.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나는 시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남아도는 시간 외에 내가 이렇게 고칠 수 있는 노동력을 제공하겠소. 이러면서 그 남성은 삶의 활력소를 얻고 또 내가 가치 있구나를 좀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지역 순환을 넘어서 어떤 인간성 회복 또 그런 어떤 인간의 가치까지 회복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좀 전해 듣기도 했습니다. 요즘 예. 자원봉사를 하면 그 포인트 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포인트 제도가 이런 상품화 된다면 네, 서로 좋은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너무 상업화만 하려고 네. 하기보다 네. 실제 본질에 좀 입각해서 사람이 좀 세워지고 가치가 좀 세워질 수 있는 네. 사회를 좀 꿈꿔보기도 합니다. 네. 간디가 마을 위생시설 이야기도 해요. 그러니까 인도랑 한국은 좀 현실이 많이 다르다는 생각도 하긴 하지만요. 좀 제가 요즘 느끼고 있는 것은 저의 거주지 형태는 아파트예요. 근데 최근 그 비닐봉투 쓰레기가 중국의 재활용 업체에서 매입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재활용 분리 쓰레기가 아니라 일반 쓰레기로 묶어서 버려달라고 안내 방송을 하시더라고요. 그 새삼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묶어버릴 때면 줄인다고 하는데도 비닐봉투의 양이 만만치 않음에 제가 새삼 놀라고 있거든요. 그 각자 거주하고 계신 곳에 아까 선유동의 쓰레기 얘기 좀 해주셨지만 네. 그 쓰레기 처리 상태들이 좀 어떠신지요? 예. 저는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좀 있습니다. 예. 제가 취재 때문에 고양시에 한 음.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그 오후 1시까지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그 수거 차량에 같이 동승해서 취재를 나갔었는데 일단 근무 환경도 굉장히 위태로워 보였지만 고양동에 있는 한 동네를 지나가다가 이런 걸 봤어요. 종량제 봉투가 아니었죠, 물론. 근데 도기류를 종량제 봉투에다가 도기류를 넣어서 버리신 거예요. 네. 그 굉장히 다칠 우려가 있는데. 네네네. 일반 다른 그 정해진 마대에다 버려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수거원들은 원칙상으로는 그거를 수거를 하면 안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왜 치우지 않냐고 민원을 넣으신다고 해요. 근데 그분들은 하청업체이기 때문에 치우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치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저기 백석동에 있는 소각장에 가져가면은 받지 않을 거. 네네 또 받지 않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걸 보면은 제도화 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정책도 중요하지만은 일단 우리의 주민의식, 시민의식도 조금 개선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이 점을 조금 이해하시고 네. 참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도 이제 그 비닐류 그다음에 스티로폼류 이거 이제 수집을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며칠간.
뭐 네, 거기뿐 네. 아니라 이제 서울서도 난리 났었고 그런데 우리 아파트는 이제 그 전체 모아서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또 모이라고 해도 모이지도 않고 그래서 엘리베이터에다가 이제 광고문이라고 할까 교육 그 홍보문을 써가지고 여러 번 이제 붙이도록 그렇게 했는데 예. 그래도 이러이러한 것은 안 됩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하는 것을 좀 충분히 설명을 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써붙여서 홍보를 하니까 네네. 조금 상태가 나아진다고는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제도적으로 좀 우리 국민들이 협조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이제 고쳐나가면서 홍보를 좀 정확하게 네네. 또 지속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그 쓰레기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놀랐던 거 하나가 그 재활용 쓰레기 봉투 안에 뭔가 물컹물컹한 게 좀 들어가 있었는데 그게 그 동물 사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싸서 버린다고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그게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땅에다가 파 묻는 것도 허가를 받아야 그렇다고 그래요. 하는 것으로 좀 바뀌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과정과 절차들이 복잡하니까 그냥 재활용 쓰레기 봉투에 담겨져 있는 거 보셔서 깜짝 놀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민의식이 좀 개선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좀 절차가 네.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다면 좀 간소화해서 좀 순조롭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독려하는 부분들도 필요하지 제가 않을까. 번호는 기억 안 나는데 그 동물 자체도 신고를 하면 이렇게 수거를 해갈 텐데 요즘은 조금 홍보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저는 또 다른 차원인데요. 그 중국에서 재활용 업체가 매입을 그동안 해왔다라는 얘기잖아요. 예, 예.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매입을 할 때도 우리가 재활용 쓰레기 봉투 값을 주고 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 매입을 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또 쓰레기를 받지 않으면 그동안에 우리가 쓰레기 비용을 낸 거는 쓰레기 뭔가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쓰레기를 줄이는 대책으로 쓰레기 비닐봉지에 값을 지불해야 되고 왜 담배하고 똑같습니다. 예, 적게 예. 피우게 하는 방법이 값을 올리는 그런 그런 방법들의 대처 그다음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는 수거 방법 예. 네. 이런 것들이 참 정부 차원에서도 바뀌어져야 된다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유희동 선생님과 조원희 선생님의 말씀 듣고 제가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제가 한번 실천에 옮겨본 적이 있었어요. 예. 제가 지난 차수에 그 넛지 효과라고 설명드린 예. 적이 있을 텐데 그 담배꽁초 투표함을 그 해당 대학생한테 조금 허락을 받고 그대로 제가 지역에 적용을 시켜봤거든요.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제가 주말마다 그 화정 원당 지역에서 청소 봉사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화정의 한 유흥가 골목 그 로데오 거리 골목 사이사이 보면은 담배꽁초가 정말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 주변 지역 업주들 말에 의하면 담배 골목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심하다고 하는데요. 그 투표함을 금요일 밤에 하루 정도 임시적으로 실험적으로 한번 설치를 해봤어요. 예. 반응이 정말 좋더라고요. 제가 딱 설치해 놓고 같이 함께 하신 분들이랑 그 주변에서 함께 하면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정말 많이 궁금해하시고 이게 뭐지 하면서 바라보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거기다가 담배꽁초를 투표를 하시더라고요. 땅에다가 안 버리고 재미있게 당신이 좋아하는 주류는 무엇일까? 맥주 vs 소주는 하니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고 하면서 사진을 찍어가는 분들도 많았고요. 호응도가 좋았던 거로 대부분 또 담배를 거기서 피시는 분들이 제 또래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반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강압적으로 뭘 해라, 이거 해라, 맞아요. 저거 해라 이렇게 유도를 할 재밌게. 때는 네. 재미있게 이렇게 끌어오면은 좀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지속적으로 실시를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네. 와, 좋은 사례인데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정말 이렇게 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스며들면서 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사례들이 점점 더 증가하기를 좀 소망해 봅니다. 비닐봉투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요즘에 장바구니 사용, 상가에서 비닐봉투를 권하더라도 비닐봉투를 거부할 수 있는 실천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간디는 특별히 채식가로도 유명합니다. 한동안 그의 자서전을 결혼 후 아이를 키우면서 남편과 함께 읽어보고는 서로 다른 감회를 나누어 보기도 했는데요. 인간 간디 입장에서는 존경스럽게 바라봤던 점들이 그의 아내의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감내했더라는 어떤 그 느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아이가 열이 펄펄 나는데도 간디는 채식주의의 자연주의 요법을 좀 계속 활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되게 동동거리고 있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아픈데 지켜보고 있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절절함이 좀 그래서 그렇죠.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엄마로서는 존경했던 간디란 인간이 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근데 남편은 또 그걸 보고 간디도 인간이었구나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관점의 차이가 좀 있었는데요. 간디가 이야기하시는 것들은 그 봉사에 헌신하는 몸이라는 것을 좀 본인이 깨달으면서 각자의 건강들을 좀 유지하라는 이야기들을 좀 전하고 있는데요. 특별하게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들이 좀 있으신지요? 아까 류이동 선생님은 걷고 계신다 이야기도 좀 전해주시기도 하셨어요. 뭐 제가 제일 간단할 것 같아서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딱히 선생님들처럼 뭐 특별히 하는 건 없고요. 예. 그냥 가끔 헬스장 가서 저 어디 가서 헬스 다닌다고 하면 안 되는 몸인데 헬스장 가서 그냥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주 1, 2회 정도. 와, 그렇게라도 빠지지 않고 한다는 게. 네, 근데 이제 그 습관적으로 하나 알려드리면 저녁을 좀 부족한 듯 드세요. 저는 이제 그거 가지고 건강 유지하는 것 같은데 저녁 먹을 때 저녁을 조금 부족한 듯 먹으면 속도 편하고 또 특히 살이 안 쪄요. 예. 그러니까 예. 그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사람들이 예. 되게 보니까 저녁을 먹고 또 사이에 그 간식까지 또 먹더라고 저녁에. 그래서 그러니까 저요. 예, 저도요. 그러니까 아이들 시험 기간에 야식 차려주면서 네. 남으면 또 먹고. 근데 그거요. 예. 정말로 저 권유해드릴 게 예. 그 습관을 들여놓으니까 이제 그런 건데 정말로 습관을 고쳐주면요. 예. 오히려 배고픈 듯 할 때 머리도 좋고 머리가 맑고 공부도 잘 된다고 그래요. 예. 이거는 뭐 과학이니까. 예, 맞습니다. 그건 선생님 혹시 그대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형 혹시 육식 좋아하시나요? 뭐 저는 가리진 않아요. 그래요? 제가 육식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습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게 육식을 또 너무 그러니까 편식은 안 좋은 거죠. 네네. 네, 편식은. 그러니까 가리지 않고 적당이라는 말이 굉장히 그 아주 그 애매한 말이면서도 무한 리필을 참고로 좀 좋아하는 그렇죠. 네. 근데 특히 이제 저녁에는 사실은 단백질을 섭취하고 녹말을 좀 덜 섭취하는 것도 괜찮죠. 네. 젊을 때는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젊을 때 많이. 에너지도 소비도 네, 그렇죠. 아니 근데 이제 단 저녁에 잘 때 예. 잘 때는 운동을 하지 않으니까 예. 좀 줄이는 게 좋다는 거죠. 맞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많이 자요. 예, 그것도 좋은 것 한 같아요. 10시간 정도 옷을 정말 편하게 입고 와, 10시간. 전화기를 꺼놓고 예. 굉장히 부드러운 음식을 먹고 푹 자요. 10시간밖에 안 주무세요? 본인에게 휴가를 주시네요. 네네. 예. 와. 푹 자고 나면 그것도 한 참 좋은 3일은 방법이네요. 3일 정도는 정말 거뜬하다. 예. 저는 요즘에 좀 해보고자 하는 게 반찬의 쓰레기를 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려고 해요. 그래서 한 끼에 30반찬, 그 다음에 주말에는 50반찬을 좀 해보고자 하는데 간혹 이제 아이들의 요구가 있거나 남편의 요구가 있을 때 반찬 수가 늘어난다는 거. 예, 근데 의식적으로 좀 생각해보고 그 부분들을 실천해보고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도 알록달록 이야기 조각보를 엮어주셔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고양시에 커피를 재배하는 농가가 있다고 하신대요. 들어는 보셨나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거 실화냐?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열대 작물들도 직접 재배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트리미팜의 정현석 대표님이 그 주인공인데요. 두근두근 다음에도 귀를 쫑긋 팟빵에서 발맘 수다고양을 검색하시면 무한 로드 하실 수 있다는 것은 절대 안 비밀.
영상 제작, 사진, 라디오 팟캐스트, 차세대 영상 크리에이터, 시나리오, 미디어로 즐기고 미디어로 소통하는 즐거운 세상. 고양 영상 미디어 센터 고양 시민 여러분 환영합니다.